대학 진학이 당연해진 사회지만 이 끝을 모르고 치솟는 높은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도 여전히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최초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내서 주목을 받은 곳이 있죠. 바로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시시각각 토크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 모시고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립대학 하면 아무래도 다른 특징도 있겠습니다. 반값 등록금 먼저 생각나는데 그건 좀 이따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총장님 취임하신 지 한 2년 차에 들어가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일들이 많이 기억이 나십니까? 예. 지난 2년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빠른 그 시간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학교 발전이라는 큰 목표 하에서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하고 구성원들과 고민하고 네. 서울시와 같이 고민을 했는데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을 미래의 사회에 어떻게 훌륭한 경쟁력 있는 인재로 키울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시 중요한 건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을 같이 학생들이 접하고 또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취임해서 바로 자유융합대학이라는 대학을 신설을 했습니다. 자유융합대학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학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전공들, 기존에 있는 전공들하고 그 같이 인접해 있는 또 이 같이 융합을 하면 좋을 전공들을 같이 묶어서 융합 전공을 신설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국사학과 그러면 통상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인문학 교육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사학과 학생 중에 뭔가 유물 발굴이라든가 유적지 어떤 보존이라든가 이런 걸 원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미래 직업으로서.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은 사실 전통적인 국사 그런 지식 말고도 지적이라든가 측량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지식을 같이 알아야 그런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드는 융합 전공 중에 하나는 국사학과와 GIS 전공을 합친 이걸 복수로 하는 이제 그런 전공을 이제 융합대학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의 융합에 대한 이해를 이제 크게 할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빅데이터 요새. 그러면 총장님, 그 자유융합대학은 별도로 된 그 단과대학으로 형성되어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무슨 과들이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자유융합대학 안에 자유전공학부가 있고요. 자유전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융합 전공이 있고. 그럼 이제 다른 대학의 단과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이 과목을 수강함으로 인해서 융합적인 학문도를 높여간다. 그런 겁니까? 처음부터 융합을 하겠다고 들어온 학생도 있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그 과에서 나는 이제 내가 예를 들어 국사학과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전공을 하고 싶으면 이 전공으로 들어오겠다 하는 이제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도 대표적인 이제 융합 전공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융합이라는 그 학문 추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교육부의 그 학부교육 선도대학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교육부 장관상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대학의 역할은 이제 학생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고 평생 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지역사회하고의 연관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평생교육원을 신설을 해서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이 교육 과정을 지금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주로 어떤 교육과 연령 대상이나 그런 건 이제 다양한 연령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그 무료로 교양 교육 과목을 신설을 하고 있는데 도시학이라든가 서울학이라든가 서울의 성곽의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수강료 안 됩니까? 내는 과목도 있고 또 안 내는 공개 무료 과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특징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교과 과목을 개설하고 이 수업을 듣는데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기획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학교의 그 전공, 이제 교양 이런 과목에서 개선할 점이 뭔지, 그 다음에 자기들이 듣고 싶은 새로운 과목이 뭔지, 이런 걸 이제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과목들을 작년에도 신설했고요. 그래요? 올해도 예를 들어 이제 시사 융합 이해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이 과목은 신설했더니
지금 수강하는 학생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지난 2년 동안 바빴던 건 역시 이제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네. 교육 교과 제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건물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100주년 기념관 그래서 이제 강의실과 여러 가지 뭐 체육관 이런 것을 지금 확충하고 있고요. 아,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사립대학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으시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박원순 시장한테 좀 잘 얘기하셔야 또 많이 투자할 것 박 같은데. 시장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네. 그래서 현재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서울시립대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 등록금은 뭐 반값이시지만 뭐 좀 시설이 노후에 있다. 강의실이라든가 연구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롭게 진행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께도 이제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많이 설득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숙사도 증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직장 어린이집이라든가 강의실 개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어디서 그냥 돈도 잘 끌어오잖아요. 선배들 모여갖고 말이야. 시립대학은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야. 그런데 저 점이 이제 상당히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서남대학의 인수전에 뛰어드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저희가 이제 그 의과대학 신설 문제는 사실 최근의 이슈가 아니고 지난 한 30년 이상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이제 공립대학이고 또 서울시가 운영하는 대학으로서 이 서울시는 또 공공의료를 책임질 지방자치단체의 그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의과대학을 신설해서 공공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이제 양성을 하는 걸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그 부분이 지난 이제 거의 한 20, 30년 이상 의과대학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시장님과 또 협의도 하고 또 서울의료원과 협의를 해서 일단은 이제 서남대 의대가 지금 이제 좀 폐교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인수를 해서 같이 의대를 이제 신설을 하자. 비록 이제 남원이라는 지방에 있지만 그러니까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서울시와 전라북도 간의 어떤 그 협력을 통해서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전국적인 그 공공의료를 발전시킨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하나의 목적이 될 것 같고요. 그랜드 플랜이네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공의료에 많은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뭐 지카 바이러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이런 보건 문제가 있을 때 사실 민간 사립병원들이 대처하는데 굉장히 늦었고 또 영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립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노령화되고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그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을 키우는 모델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서울시립대에서 의대를 새로 신설 추진하는 명분과 이유는 다른 어떤 사립대학과 좀 상당히 좀 대별되는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게 5월 안에 결정이 납니까? 지금 이제 삼육대하고 둘이 이제 우선 협상 삼육대학은 대상자인데요. 제가 듣기에는 좀 자본 규모도 상당히 있는 대학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음 주에 5월 29일 날 교육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제 정부도 새로 바뀌었고 해서 아마 교육부가 조금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 될지 모르는데 좀 더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시간이 더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임 교육부총리도 임명이 되고 그러면서 결정을 하는 게 크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뭐 시립대학의 강점은 지금 말씀하신 삼육대학도 이제 나름대로 강점을 제시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시립대학은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시에 시립병원이 13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의료원이라는 이제 큰 공공의료에 있어서 가장 그 선도적인 그런 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료원을 같이 의대 부속병원으로 같이 연계하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에 획기적인 그런 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여러 가지 또 생각 속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반값 등록금 얘기 좀 다시 할까요? 2012년도부터 시작했죠, 총장님.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셨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한데 네. 이제 약간 그 재정적인 측면에서 좀 이제 보완될 측면도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이제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의 수준이 네. 1인당 GDP 대비해서나 절대적인 그 이 수준 측면에서 굉장히 높거든요. 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에 대학 교육을 못 받는다거나 네. 대학에 들어와서도 학비를 벌기 위해서 글쎄 계속 말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예.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좀 더 충실하게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네.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이제 기본적인 목적에서 본다면 굉장히 훌륭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설문조사를 해봐도 네. 저희가 훨씬 더 학업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졌다. 그다음에 좀 더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에 또 들어오는 비율도 높아졌고요.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고 앞으로 또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대학 등록금이 14조 원인데 네. 그 중에 이제 학부모들께서 부담하는 비용이 7조고 그다음에 대학이 한 3조, 예. 그다음에 국가장학금으로 한 3, 4조 해서 이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정책은 이제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국가 전체적으로 그 이 대학에 대한 어떤 그 이 문턱을 좀 낮추고 네. 대학의 어떤 경제적 부담을 낮춰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로 나가는 그런 그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많은 말씀들이 이제 재정적으로 어떻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적인 관점에서는 그 등록금이 낮아진 부분만큼은 서울시에서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하기 예. 때문에 학교 운영비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는 뭐 이제 부족한 게 없고 그냥 같이 전하고 예전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학생들이 열악한 이제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뽑고 그런 학생들일수록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좋은 교육을 해주는 것이 기회 균등 네. 차원에서 좋은데 과연 이제 그런 장기적인 교육 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네. 또 시장님의 적극적인 또 정책이시기 때문에 총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가장 좀 아쉬운 측면이 그 점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한 학기에 예. 학생이 어느 정도 내나요? 지금 대충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인문사역의 이제 기준으로 네. 한 학기에 102만 원입니다. 102만 원이요. 예, 그리고 대단합니다. 1년에 학교 전체 평균이 한 240, 한 4, 5만 원? 네. 뭐 이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아주 제일 비싼 사립대에 비하면 거의 한 4분의 1 정도 글쎄 되죠. 말이에요. 3분의 1에서 4분의 1. 시립대학 가는 학생은 효자입니다, 정말.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근데 미국에 있는 주립대학 같은 경우라든가 예. 유럽에 있는 국립대학이라든가 좀 굉장히 등록금이 아주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등록금이 네, 없고요. 그렇죠. 유럽은 거의 없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미국도 이제 그 해당 주 출신 학생들한테는 등록금을 그렇죠. 거의 안 받지만 네. 또 타주라든가 외국인한테는 또 굉장히 비싸게 받는 또 그런 시립대학은 뭐 서울 시민들한 저희는 이제 건 아니잖아요. 거의 이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만 그거는 이제 교육부 정책이나 네. 대기업의 어떤 그 차별 금지 정책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서울시의 장학금을 통해서 네. 입학금 면제, 서울시 출신 그 고등학생 학생들한테는 입학금을 면제하고 그런 또 어드밴티지가 있군요. 예, 있습니다. 예, 지방에서 이렇게 뭐 국공립대학들이 예. 이렇게 등록금이 좀 상당히 낮아지거나 예. 여러 가지 혜택이 가해진다면 또 여러 가지 지방 정부끼리의 어떤 경쟁, 대학 그렇죠. 간에 예, 예. 그런 것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수한 제도 많이 들어왔죠, 굉장히. 예, 그래서 지금 뭐 예. 굉장히 다양한 그 학생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좋은 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정책으로 인해서 뭐 엄청나게 그 학생들의 이 어떤 그 뭐 수능 성적이 바뀌었다든가 그런 네. 건 아닌데요. 수능 성적 좀 올랐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조금 이제 그런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서울 시립대학이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서울시의 예산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서울 시민과의 관계라고 할까요? 예. 연관성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점들은 총장님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학교의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로 저희가 네. 이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네. 과연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 시정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건지 이걸 네. 학교의 중요한 미션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서울 시민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특히 반값 등록금 이후에 네. 학생들의 이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었고요. 또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네.
학생들로 하여금 1년이 아니고 이제 전체 30시간 이상의 봉사 활동을 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 학점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제 졸업 자격입니다. 졸업 그래요? 인증. 예, 예. 그래서 다른 대학하고 좀 다르네요. 예, 예. 근데 이제 학생들이 꼭 그 기준에 있다기, 이제 그 기준 때문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다양한 그 봉사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가장 학생들이 많이 하는 봉사 활동은 뭐 예를 들어 환경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이라든가.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저희하고 성동구하고 또 사단법인 그 업체하고 서로 협약을 해서 네. 한 20-30명 학생이 이제 어려운 학생들을 1년 이상을 풀로 쫓아다니면서 멘토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회가 아니고 네.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신뢰도 쌓이고 네. 굉장히 교육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의 어떤 봉사 학습 시간하고 조금 질적으로 사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네. 자기 전공도 살리고 네. 미래 자기의 나아갈 또 그런 진로하고도 연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서울시립대학의 특성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중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실 부분이 이 대도시 문제 연구를 상당히 네, 중요시 그렇습니다.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과학이라는 예. 용어가 등장하던데요. 예, 이거 예. 어떤 거죠? 도시과학대학이 따로 그런 있습니다. 단과대학으로 예,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20년 전입니다. 1997년 네. 뭐 20년 전에 그러니까 학교의 특성화를 어떻게 할 건지에 네. 대한 고민을 그 당시 총장님과 여러 이제 교수님들이 같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시립대는 이제 서울시라는 대도시가 운영하는 대학이고 네. 이 대도시 속에서 이제 위치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대도시 문제를 연구하고 네. 대도시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그 대학으로 특성화를 하자.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만든 게 이제 도시과학대학이고요. 지금 이제 도시과학연구원이 있고 네. 또 서울의 이슈를 다루기 위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서울학이요. 예, 서울학이라고 따로. 예, 좀 서울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울학입니다. 그럼 지역 학문. 그렇죠. 서울의 역사, 아. 서울의 뭐 교통, 환경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네. 주로 이제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도시민의 삶이 또 농어촌 지역의 삶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도시민의 인문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도시인문학연구소. 네.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도시 문제에 특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정책 여러 가지 제언들을 하고 네.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도시과학대학에는 중요한 과가 어떤 게 꼽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제 환경공학부, 환경공학부. 그다음에 이제 도시공학과, 그다음에 교통학과, 네. 교통공학과, 그다음에 도시행정학과, 도시사회학과,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도시 관련 토목공학과 이런 도시 관련 학과들. 그러면 그러한 그 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은 주로 어느 쪽에 취업을 하게 됩니까? 주로 이제 물론 이제 그 도시 관련 예를 들어 네. 도시공학과 그러면 이제 주로 예를 들어 SH공사나 이런 이제 공기업 쪽에 많이 취업도 하고 네. 환경공학과 같으면 역시 환경 문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구들. 그다음에 실제 뭐 취업들은 이제 그런 자기 전공에 네. 살려서 이제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들은 실제 서울시의 이슈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적 유기적 관계를 하는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학연구원 그런 네, 그렇습니다. 프로젝트도 수행하시고. 저희와 이제 서울연구원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시정연구협의회라는 네. 걸 만들어서 그 시 공무원들이 실제 일을 하시다가 어려운 이슈가 닥치면 그걸 저희한테 이제 토스를 하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이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과정을 저희 거치고 있습니다. TBS하고도 업무 협약을 일찍 예, 체결하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 사례, 서울시가 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례를 저희가 이제 네. 이렇게 와서 설명도 드리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하여튼 뭐 그 스마트 도시라 그래서요. 예, 굉장히 글로벌 도시 경쟁력이 실제로 국가 간의 경쟁력보다 그렇습니다. 예. 더욱더 중요하다고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올림픽이나 뭘 다 뭐 도시 이름을 다 딸 정도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대도시 문제를 연구하고 도시 과학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서울시립대의 중요성이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 소견에는 더 앞으로 중요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총장님 생각은 맞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국제도시개발대학원, 도시과학대학원이라는 대학원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최근 뭐 몇 년 전에 신설을 해서 거기에서는 이제 그 외국에 있는 공무원들, 해외 네. 개발도상국에 있는 공무원들을 저희가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다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 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서울시에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경험을 전수를 하고 네.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돌아가면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례를 가서 전파도 할 수 있고 이제 우리 기업들이 거기 가서 활동할 때 서로 연계도 되고 네.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보시기엔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의 경쟁력이요. 예. 지금 3위 사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뭐 저희도 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서울이 그동안 굉장히 급속도로 짧은 시간에 네. 이렇게 압축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과정의 경험들이 굉장히 축적이 돼 있고 네. 또 굉장히 또 빠르게 그동안 최근에는 또 개발 중심에서 뭔가 도시 관리 네. 이런 그 지속 가능한 성장 중심으로 또 정책이 전환되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해보고 네. 실패 경험, 성공 경험을 다 안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도시들이 원하는 건 바로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 네.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론보다는 실제 적용을 해봤고 네. 또 이제 선진국이 아니고 저희도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학 교육의 중요성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할 불필요한 것인데요. 총장님께서는 지금 서울시립대학의 어떤 대학 교육의 중요성들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뭐 대학 교육은 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이 네. 앞으로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20대 졸업을 해서 이제 90세라 그러면 60,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근데 네. 이제 결국 이런 불확실하고 이 4차 산업 진짜 빠르게 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자기의 전공 교육도 열심히 네. 해야 되고 그 전공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또 하나만 해서 하면 됐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요즘은 좀 다양한 분야를 같이 네. 또 알아야 되고 네. 뭐 이렇게 전공만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불확실한 사회에 본인이 적응할 수 있는 또 적응력 네. 또 이런 부분들은 인성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저는 이제 이런 데서 싹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전공과 교양과 인성교육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학생들 취업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워낙 또 세게 총장님이 가장 신경 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바로 단기간에는 학생들이 바로 사회에 나가서 진출하면서 네. 어떤 직업을 가질지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지 이게 이제 굉장히 고민이고요. 네. 그럼 어떤 취업 역량 그런 강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학생 그 생활 단계별로 네. 저학 1, 2학년에 맞는 취업 과정, 그다음에 3, 4학년에 맞는 일, 그다음에 졸업 취업 과정에서 생기는 일 이걸 3단계로 구분을 해서 1, 2학년 때는 주로 이제 각 그 직업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뭘 원하는지를 키우는 이런 멘토링들을 통해서 이제 그걸 키워 나가고 있고 네. 그래서 평생 지도 교수제라든가 이제 이런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 한 분이 학생을 맡아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지도를 해가는 뭐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학년이 되면 역시 이제 직접적인 이제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면접이라든가 또는 이제 인터뷰 이런 부분들을 바로 네. 또 해야 될 거고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상 이제 취업 단계가 되면 회사의 어떤 그 취업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와서 유치하고 또 이제 학생들을 보내고 이런 이제 이 3단계 전략을 쓰고 있죠. 네. 그렇지만 물론 저희가 취업률이 한 65% 정도 되는데요. 대단하네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중간 수준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상당히 그 적절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이제 나타난 이제 성과인데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성실합니다. 그래서 유지 취업률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1년 뒤에 과연 그 직장에 과연 얼마나 남아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겠네요. 이건 이제 굉장히 저희가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총장님 이제 그 대학 총장 협의회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정부도 탄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학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뭐 교육부 폐지론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총장님 현장에서 보시기에 진짜 국가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대학 교육을 제대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교육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한 말씀 좀 팁을 주시죠. 예.
이제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이 지금 이제 분리돼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은 이제 나름대로 교육청과 같이 이렇게 운영해야 될 문제고, 대학 교육에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대학은 당연히 교육기관이지만 교육만을 위한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지만 대학의 또 다른 기능은 뭔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그런 그 가치를 창출해내고, 이런 그 새로운 그 가치를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이걸 또 사회에 또 퍼뜨리고 하는 그 연구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만을, 예를 들어서 교육에만 너무 집중을 한다면 대학이 가지는 이런 또 다른 기능, 이런 그 전체 우리나라 박사인력의 절반이 대학에 있는데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 시간이 다 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갖고 다음에 한번 또 시간이 되면 모셔서 고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시시각각 시민의 뉴스를 전하는 유용한 시시각각,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